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데요. 기업들의 호실적인 주가를 밀어올리는 동력도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 개선과 반도체 섹터의 상승으로 반등을 노렸는데요.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32% 하락한 2,69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33% 하락하면서 91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좀 빠집니다. 바로 어제 미국 시장이 빠져서 그러는데요. 미국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앞서서 다 얘기가 나왔듯이 바로 이제 금리 인상 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 얘기는 3월 달에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한 번 있죠. 그리고 그거를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6번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6번 동안 파월이 계속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이미 벌써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고 진짜로 그렇게 6번 동안 다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3월 달에 해줬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하락할 거다. 올라가지 못할 거다.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얘기가 기사에 또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찾아보면 그래서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하락한다, 성장주들이 하락한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3월 달에 나왔던 얘기, 4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그 기사를 또 보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매일 새롭죠, 그렇죠? 기사를 보면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래고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미리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공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기술주들 피해서 얘기했었던 비료, 사료, 음식 업종이 바로 그 업종입니다. 오늘도 보면 비료랑 사료가 아주 그냥 난리를 치면서 급등하는데 한일사료 25% 급등에 사조동화원 사조동화원은 비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사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은 음식업종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한탑이 상한가를 갔는데 얘도 마찬가지 사료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음식업종이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탑, 사조동화원 이게 양쪽으로 걸쳐 있는 애들인데 그래서 지금 대우도 다시 움직이고 효성 OMB가 비료, 사료, 음식업종,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게 연관관계가 같이 엮여져 있어서 그래서 오늘 죄다 저쪽이 강하고 그래서 지금 음식업종들도 빨간색이 지금 나와주는 중이고 좀 전에 서울식품도 5% 올라가고 있고 이러면 또 음식업종들은 순환매로서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잘 피해 가야 돼요. 테마주들을 하더라도 IT 섹터들은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되고 하더라도 단타입니다. IT는 언제 움직인다? 지수가 빨간색 나오고 올라갈 때만 잠깐 움직이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사료, 비료, 인플레이션 관련주, 소비주들이 좋아요. 왜냐면 지수가 빠져도 올라갈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지수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자, 미국 시장 어제 빠졌는데요.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나스닥은 많이 빠진 게 맞고요. 다우존스는 많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줬다가 그냥 눌림목 수준이고요. 아직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고 나스닥은 저점이 깨졌는데 다시 들어 올리면 되죠. 뭐 어느 정도 하루 이틀 떨어지면 저점 지지하고 올라갈 거고 다우존스가 버티면은 얘도 그렇게 심하게 혼자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유럽 시장도 그냥 양호합니다. 오늘 얼마나 빠질지는 좀 가봐야 되지만 그렇게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 저점을 안 깼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만 빠져갖고 우리나라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가는 종목들은 여전히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종목들 폭등하는 애들은 폭등을 해요. 미래생명자원도 좀 움직이긴 하지만 한탑. 얘는 상한가 같죠? 얘가 바로 음식업종 플러스 사료 관련주. 그래서 사료, 음식업종 이쪽 애들이 오늘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크라운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제분, 밀가루, 그렇죠? 얘도 지금 플러스 나고 있고 지금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는 빠지고 있어요. 봐봐요, 빠지고 있잖아요. 오늘 코스피 빠지고 있고요. 1.3% 빠집니다. 코스닥도 1.3% 빠져요. 둘 다 1.3%씩 빠지고 있네요. 둘 다 1.3%씩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지바이오 완전 폭등에다가 한탑 상한가에다가 사조동화원 18% 급등에다가 한일사료 26% 급등에다가 음식업종에서도 크라운제가 2% 상승에다가 서울식품 3.8% 상승에다가 대한제부도 4% 상승에다가 이쪽 애들은 강세를 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갈 종목들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서도 음식업종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도 비료, 사료 관련주 움직이면 그 다음 순환매로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수혜주이면서 어쨌든 사료 가격이 올라가든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든 뭐 곡물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든 그게 다 음식하고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업종들도 잘 보시라 그랬는데 오늘 음식업종들을 공략했던 사람들은 깨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폭등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비료, 사료 관련주도 저렇게 폭등하라는데 음식업종들도 조만간에 저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어제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 간식 가격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과자 가격을 10% 정도 이렇게 인상을 한다라 그러죠. 3월 달도 인상을 했는데 또 상승을 또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이런 수혜에 맞춰가지고 이쪽 관련주로 공략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 크게 뭐 깨지기보다는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테마주 쪽에서도 IT를 IT만 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재미없다 그러죠. 그거 빼고 음식업종 말고 또 다른 업종도 찾아보면은 원전 테마주들 이런 애들도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어지럽게 그리고 잘 안 움직일 때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을 때 그러니까 폭등이 안 나오면 원전 테마주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처럼 갑자기 튀는 이런 흐름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테마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고 막 종목 다 빠지고 그런 장세가 아니고 갈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고 상한가처럼 막 날아가는 오늘 상한가 가는 애들 있잖아요. 쟤네들. 한일사료도 28% 조만간 좀 있다가 뭐 상한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래들은 이렇게 폭등 장세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장이기 때문에 업종 선택만 잘하면 지금 장은 그렇게 두려운 장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빠지고 있는데요. IT 섹터는 지수가 올라갈 때 오르고 오늘 같은 날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소비주가 좋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대유가 3.6% 수익을 달성했고요. 오늘은 더 상승세 보이고 있죠. 국sun단 3.2% 달성했고 이지홀딩스 5.5%, 이지바이오는 9.9% 수익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현대바이오랜드 보합권에 있고요. SF 반도체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애경산업도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자,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55.4%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오리온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자, 어제도 오리온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오리온인데 그러니까 음식업종 말고는 오늘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비료, 사료 관련주를 지금 쫓아붙기에는 이미 종목들이 다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뭐 비료, 사료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음식업종들도 지금 슬슬 아침에서는 제 방송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나는 게 몇 개 없었는데 지금 죄다 플러스입니다. 몇 개 빼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고 있는 게 몇 개 없고 대부분 다 플러스인데 그래서 오리온도
지금 크라운제가 혜태제가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흐름들 때문에 이제 순환매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밀가루 가격 올라가니까 당연히 과자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슈가 될 거고, 과자 가격이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뭐 라면 가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금리를 올리든 뭐를 하든 어쨌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보고 있는 쪽이라 올해 내내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장 빠지고 있는데 플러스가 나고 있는 음식업종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왜냐면 그래도 신의 한 수나 아침 방송에서 비료, 사료주, 관련주 다음으로 움직일 게 소비주 쪽인데, 그 소비주에는 화장품하고 음식업종이 둘이 지금 힘을 겨루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약간 빠져가지고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음식업종 같은 경우들은 지금 힘을 내고 얘네들이 먼저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주예요, 소비주.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나 다른 카지노나 뭐 이런 쪽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순환하겠다라는 세력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어제 그저께 그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한번 조정을 세게 받는 듯 하지만 다시 저렇게 살려 올리는 거 보면 돈들이 갈 데가 없나 봐요. 삼성전자 팔아다가 하이닉스 팔아다가 IT 섹터들 다 세력들이 팔아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등치 큰 것들 팔아다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음식업종도 저거 등치가 그렇게 크질 않은데 저쪽에 저렇게 아주 그냥 무식하게 20%씩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 그러고 있고,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이 흔들거리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형주 IT 섹터들 혼자 강하게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걸 빨리 눈치를 채고 IT 섹터에서 소비주 쪽으로 돈을 넣는 중입니다. 이미 넣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소비주 쪽이 좋다고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오늘 음식업종 오리온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리온이 움직이면 당연히 오리온 홀딩스도 움직이죠. 그래서 같이 보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AS 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는 4월 18일 날에 현대바이오랜드부터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자, 화장품 업종인데 뭐 바닥에 있다가 지금 고점을 줬다가 밀려가지고 뭐 많이는 안 빠져요. 뭐 거의 뭐 삼성전자 수준으로 잘 안 빠지죠. 뭐 삼성전자도 빠지는데 뭐 그렇죠? 삼성전자도 1.3% 빠지는데 삼성전자보다 가벼운 얘가 이 정도밖에 안 빠지면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고점에서 한 2.2% 정도 빠져 있는데요. 눌리고 나서 아직 화장품이 힘을 못 써서 그런데 소비업종에서 음식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서는 다음 소비주 IT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 소비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뭐 맨날 빠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IT도 움직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요만큼 움직이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더 움직이는. 근데 제일 만만하고 제일 좋은 쪽은 소비주예요, 소비주는 항공주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엔터주도 있고 음식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음식업종은 소비주에도 포함이 되고 인플레이션 수혜주로도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양다리죠, 양다리. 비료 사료는 그냥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가는 거고, 뭐 소비주인데 그것도 근데 딱히 소비주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이렇게 섹터를 만들어서 움직이진 않아요. 소비주는 소비주여도 어쨌든 이쪽이 움직이니까 저쪽도 움직인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 현대바이오랜드도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정도는 가능하시고 눌렸다가 다시 양봉 나올 때 그때는 수익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4월 19일 날에 말씀드렸거는 SF 반도체인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미도달렸는데 지금도 가격은 안 들어오네요. 6,700원인데 가격이 안 들어오죠. 일단 미도달렸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음식업종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강한 쪽을 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수도 강하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이겠지만 미국에서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떨어진대잖아요. 앞으로도 떨어질 거라잖아요. 왜? 돈들을 흡수를 하고 긴축, 그렇죠?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성장주들이, 기술주들이, IT 회사들이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투자를 안 하고 그 사람들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자동차라든지 뭘 핸드폰은 사겠죠.
근데 이전만큼 많이 살 수 있는 그 IT 테크 기업들의 그 제품들을 살 돈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쌀 가격이라든지 빵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안 그래도 월급 봉투는 얇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애기 분유값이라든지 뭐 생활 필수품 이게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들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지도 못하는 자동차 뭐 씹어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먼저 먹고는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관련주들이 먼저 곽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정말로 경제들이 어려워지고 침체기에 빠질 거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 다 빠져요. 다 빠지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꼭 필요한 그러니까 필수품, 그 생필품이라든지 꼭 필요한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가스 뭐 안 써도 살 수 있지만 안 쓰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먼저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음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음식이에요. 음식 업종 이쪽이 먼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좋고 뭐 IT도 좋고 반도체도 다 좋지만 지금은 그쪽보다는 제가 얘기한 이쪽 인플레이션 관련주, 생필품 관련주 이쪽이 더 수익 나기가 편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SF 반도체는 일단 미돌됐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이 4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애경산업인데요. 이것도 화장품 관련 쪽인데 아직 화장품이 힘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매수 가격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21,100원에 그때 당시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와 있죠. 지금 사지 말고 좀 더 두고 보다가 화장품들이 죄다 저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한탑처럼 움직이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갑자기 누가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뭐 한일사료처럼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화장품들이 강할 때에서 그냥 쫓아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은 화장품보다는 비료, 사료, 그 다음에 저 음식업종 쪽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화장품은 좀 뒤늦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오리온 95,000원에 공략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 줘가지고 뭐 손실은 저것보다 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95,000원이었으니까 아까 아침에서는 더 빠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음식업종들이 강하다 보니까 다시 또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와서 어제 95,000원 사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한 0.8, 0.9 이 정도로 지금 손실이 줄어들었을 텐데 뭐 저쪽이 딱 강하니까 뭐 이쪽 애들이 가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표역 종목 가기 전에 카프로 하나 먼저 보고 자 카프로 자 급등명 중한 종목 카프로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이거 5,000원 정도는 달성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5,000원 가기는 했어요. 근데 좀 약하죠. 근데 한번 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사료 관련주에 물론 얘는 비료지만 한탑 이런 애들도 지금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한일사료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엄청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그 뒤에 따라갈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그래서 카프로는 사료는 아니에요. 얘는 비료입니다. 비료지만 지금 뭐 농우바이오, 경농, 뭐 대유 뭐 이런 애들도 플러스가 나고 있는 중이고 저쪽으로도 순환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팜스토리도 지금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카프로도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 물량들이 이미 벌써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왔다가 다 팔았을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을 텐데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튈 때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로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물론 절반 이상은 팔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인 오리온 가겠습니다. 오리온. 자, 오리온. 뭐 나머지들은 잘 가고 있잖아요. 좀 크라운 제가는 뭐 고점에서 잘 떠 있는 상태에서 저거를 넘어가면은 그냥 폭등을 하겠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 음식업종들 한탑 상한가에 대한제분도 강세를 주고 나머지도 1%, 2%대는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리온도 어제 95,000원에 샀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침에 좀 빠졌을 때 좀 공략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다 올라가는 바람에 좀 가격을 좀 싸게 안 주네요. 어제 사신 분들은 그냥 막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받으면 일단 93,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리온이 가격을 주지 않고 얘가 계속 올라가서 95,000원 뚫고 막 그래갖고 막 정말 이런 한타처럼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고점을 뚫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음식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져갖고 올라가게 되면 오리온 홀딩스나 걔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튀면은 짝짓기 매매로 오리온 홀딩스가 어떻게 보면은 더 바닥에 있어요. 엄청 바닥에 있죠.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를 예로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리온을 그러니까 93,000원에서 살라 그랬는데 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살라 그랬는데 그게 막 날아가고 막 많이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오리온 홀딩스를 짝짓기 매매로 어차피 같은 회사니까 얘를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리온은 93,000원 정도에서 93,000원 정도에서 조정받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종목 오리온 만나고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리온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셨는데요. 또 오리온 홀딩스 같이 움직일 거다 말씀 주시면서 조정받을 때 공략해보자. 오늘 매수가는 9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종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덕산 하이메탈 요번에 무상증자 100% 나와가지고 네. 반동갈이 났는데 그래가 그걸 그때 살라다 지금 사서 9,950원에 네. 30% 갖고 있습니다. 9,950원에 30%. 예. 뭐 가격은 뭐 부상자 받아서 바뀐 거니까. 예. 여기 어느 점에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었어. 일단은 차트가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네. 정고점을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외인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외인들도 있고 기관들도 들어와 있고. 네. 그러면은 얘 혼자, 그러니까 IT가 강한 건 아니지만 얘 혼자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작전주로. 예, 이게 하이메탈 세력주. 주 생산 품목이 뭡니까, 전문가님? 덕산하이메탈이 OLED 장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OLED 단품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겸해 있습니까? 아이고 뭐 전 그렇게 뭐 자세하게 이거를 뭐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덕산하이메탈은 바닥에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종목이고, 네. 그러니까 덕산하이메탈을 2016년도 이게 덕산하이메탈 2016년도, 17년도 이거 말고 그때 덕산 딴 게 또 있었을 건데 덕산 네. 네오록스도 그렇죠. 덕산 네오록스. 덕산 네오록스가 네, 있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를 예전에서 2020년도였나요? 그러니까 서울경제에서 이걸 바닥에서 한번 추천해가지고 크게 한번 수익 낸 적은 있었었는데요. 글쎄요, 일단 덕산하이메탈 정고점을 일단 돌파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보이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실적은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은 괜찮은 것 같고, ER도 괜찮죠. 이쪽은 지금 보니까 반도체 패키징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예. 근데 얘만 가요. 그랬어, 내가. 그래서 아마 예전에 분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와 덕산하이메탈하고 이제 분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세력주라서 작전주 세력주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거를 들어가 놓고 그냥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전번에 근데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얘기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어서 오늘 부항 뜯으면 또 좀 죽네. 아,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네,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IT주들이 좋지는 않은데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덕산의 메탈처럼. 예. 그래서 그냥 9,5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네. 냅두셔도 될 것 같아요. 9,500원 안 깨지면 계속 가지고 그쵸. 있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작전주 세력주들은 그 종목의 섹터라든지 그 종목의 뭐 제품이 좋으냐 안 좋으니 실적이 좋으냐 안 좋으니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님 제 생각으로는 요번에 네, 무상증자 100% 하면서 네. 경산도 뭐 반동까지 나가 있다 아닙니까? 금액적으로는 주식 수는 그렇죠. 늘어났지만은 음.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무상증자 할 금액 그 프로테지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은 그 전문가님들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부상증자 받았으니까 가격을 하나를 더 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상증자 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근데 네네. 새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2만 원짜리 종목이었는데 만 원대로 줄어들었네, 싸네. 이렇게 해서 그런 착시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들어올 거라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혹시?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좀. 근데 이게 봅니다, 장이 IT 부품주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지금처럼 막 한인사료처럼 막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사람들이 어이구 싸다. 야, 저거 2만 원짜리도 만 원이네. 지금이라도 그냥 질러야겠다 하고 들어올 텐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든 계속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성장주들 반도체 안 좋을 거다. 이 기술주도 안 좋을 거다. 실적 안 좋을 거다. 경기 침체기 나올 거다. 반도체 이제 점점 쇠퇴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꺼낼 거라면 계속 나올 거예요. 올해 내내. 그러면은 이걸 누가 사요? 싸다고 사요, 이거를? 안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격적이 만 원이 됐다고 이거를 싸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이제. 누가 사요,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들은 안 사는데 세력들이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돈들을 어쨌든 비싸게 자기들이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호재 붙을 때마다 뭐 수주 얘기 있을 때마다 뭐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 마냥 막 뻥튀기 해갖고 주가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개인들을 꼬시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장이 좋아야 꼬셔질 거고, 근데 장이 안 좋고 삼성전자 계속 떨어지면 개인들은 안 살 거고, 그래서 세력들의 그 고민과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 따라서, 그다음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거에 따라서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이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덕산 하이메탈 사도 됩니까? 물어보는 질문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사요,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세력들이 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땡겨서 슬슬 올리면서 꼬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싼 거는 아니에요, 지금. 지금 산 거는 아니다 이거죠. 싼 자리는 아니에요. 가격대가. 이거는 저기 3,000원 가면 저는 그때 가서 이거 추천할 종목이에요. 3,000원. 네, 3,000원. 그리고 나중에 이거 시장 올해 지나면은 분명히 경기가 침체기로 지금 들어갈 거라 그랬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하락장이 한번 찾아올 거고. 그럼 나중에 이거 5,000원 이하로는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어떤 매매 시점을 잡아야 되겠네. 내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9,500원이 안 깨지면 보유는 되지만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지금 너무 아까 전에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 너무 좋게 보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려는 것 같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예. 그런데 전문가님, 네. 저기 중국이 지금 네. 중국하고 이제 윤 정부가 들어서가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IT주가 좀 날 수 안 있습니까? 저는 전 세계 경기가 폭락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인플레이션 삼성전자 2만 원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2만 이하로는 원요? 떨어지는 거고. 2만 원. 예, 2만 원. 지금 당장 2만 얘기가 원. 아닙니다. 와. 삼성전자가 2만 원까지 떨어지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뭐 몇 년 걸릴지는 모르죠. 한 번은 찾아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올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전망들을 좋게 보고 장기 투자하려고 할 생각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정도까지 저는 시장은 장기 아닙니다. 장기 투자로 보고 있고 항상 장기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예. 분명히 이 경기 버블은 한번 분명히 올 거고요. 경기 침체는 찾아오게 되면 한번 급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서브프라임 같은 사태들도 언젠가는 또 찾아오겠죠.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락장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려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노션. 자, 페노션 매수 가격 6,730원에 30%.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한 7,500원쯤 올라오면 그때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매수 가격은 11만 1,000원, 1,400원에 비중은 30%. 올라올 때 빨리 팔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에코프로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든 뭐든 얘네들이 지금 막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좋은 얘기를 살살살 굴려가지고 물량을 털어낼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셀트리온처럼. 셀트리온도 그랬죠. 셀트리온도 이 고점에 있을 때 좋다 아주 그냥 난리를 쳤어요. 이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이 났죠. 2차 전지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기가 분명히 침체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1분기, 2분기 실적이 IT 기업에는 최대 실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분기, 4분기 가면서부터 해서 실적이 줄어들면 본격적인 이제 시장의 하락과 폭락은 내년과 내후년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 에코프로는 어디로 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 가면은 2만 원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삼성전자 2만 원 얘기한 것도 앞으로 1년, 2년 뒤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데 그동안 미국 시장 올라간 거 봐봐요. 그럼 한 번은 폭락을 시키겠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IT 기업들 많이 올라간 것들은 지금서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10만 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 팔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코리아나예요. 코리아나? 네네. 자, 코리아나.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200원에 20%입니다. 5,200원에 20%. 네네. 사신 지는 한 1년 좀 되신 것 같네요. 예, 예. 오래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소비주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네. IT 섹터가 그러니까 맨날 대장주가 대장일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조선주도 대장주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선주가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항상 이 대장주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과거에서는 은행주가 대장주 있을 때도 있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뭐 맨날 대장을 노릇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주가 대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IT가 눌리게 되면은 뭔가 다른 업종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눌렸으니 이제는 이제 코리아나도 이제 기재개를 펴고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6,000원이고 뭐 짧게 보더라도 뭐 5,000원까지는 일단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지홀딩스를 팔았어. 네. 여기서 이지홀딩스를 팔아가지고 여기다 더 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좀 애매하고 떨어지면은 가능합니다. 코리아나가 네. 한 4,200원까지 밀리면 네네. 싸게 사서 싸게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거는 좋아 보이는데 네. 지금은 그냥 애매해요. 그럼 이지홀딩스는 오늘 팔아야 되겠어요? 그거는 다시 전화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난 요거 팔아서 일로 네. 들어갈까 싶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하면 또 뒤에 있는 분이 또 물어보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네네. 일단은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 지금 강세를 주고 있으니까 그냥 하고 가지고 싶은 대로 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팔아도 되고 보유해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아침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네.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사조 시푸드요. 사조 시푸드 7,320원에 5%예요. 7천 얼마요? 7,320원이요. 7,320원. 7,320원. 사조 시푸드 시가총액 1,100억에 원래 이 수산주들이 원래 그 호가 분량이 굉장히 없어갖고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최근에 사신 거죠 이거? 네. 아, 음식업종 이거보다 거래량도 많고 좋은 애들 많은데 이거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수산주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수익 나오면은 아직은 그래도 이슈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네. 수익이 나오면 팔아다가 음식업종들로 다른 쪽 뭐 과자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뭐 식용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급식업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왜냐면 수산주들은 1년에 한 번 움직였다가 네. 나머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나머지 12달 중에 한 달은 움직이는데 11달은 잠수를 타요. 원래 그래요, 원래.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지금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해서 뭐 수산물도 지금 뭐 못 들어온다, 가격 뭐 늘어난다. 거기다 지금 먹거리도 좀 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생산 가격은 안 올라가서 다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거기 이슈에 맞춰서 한 번 정도 움직이면서 수익 가격은 올라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매매하기가 어려워서 이슈가 딱 사라지게 되면 물량이 없어서 팔 수가 없어요. 아, 네. 원래 수산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날 네. 때 잘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풍산. 자, 매수 가격 34,350원에 5%.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팔고 음식업종으로 교체를 해도 되고요. 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가격대가 조금 높아서 매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목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이거를 32,000원에 산 사람들한테는 이 종목이 효자 종목이죠. 왜냐면은 밑에서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났네? 팔아요. 그렇죠? 또 수익이 났네? 또 팔아. 계속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수익을 주고 또 싸게 사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효자 종목인데 이 박스권 고점에 산 사람들은 왼수죠, 왼수. 수익이 나는 듯 했더니 손실로 돼. 그 손실을 한 20일가량 거의 한 달 내내 손실로 갖고 있다가 또 수익으로 바뀌었는데 수익도 이만큼 수익 나거나 약간 손실로 가고 있다가 또 손실 나고 해서 계속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한 달 중에 한 번 수익 나고 나머지는 다 손실로 가고 있는. 그래서 매수 단가가 나빠서 이게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종목 교체로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저쪽 인플레이션 관료주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펄어비스로 가겠습니다. 펄어비스 매수 가격 96,900원에 10%. 자, 저점이 깨졌네요. 손절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저점이 완벽하게 깨진 건가? 자, 잠깐만요. 차트를 아직 저점을 여기가 저점으로 나오네. 92,200원. 92,200원이 저점인데 저거 깨지면 그 밑이 없어요.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로 떨어지는 하락 목표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92,200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 92,200원이 깨지면 일부 손절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 주면 10만 원에서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입니다. 저는 현대사로 샀는데 이거 또 올라가니 현대사료를 샀다고요? 한일사로. 한일사료? 네. 한일사료. 만 원에 50% 샀더니 이거 뭐 급등하는 거 사셨는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만 원에 50%요. 만 원에 50%. 일단은 급등하는 달리는 말에 탔더니 그냥 얘가 또 달려가갖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많이 올라간 만큼 장중에 흔들릴 수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단기 대응이 되면은 분차트를 보다가 이제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 파시면 되는데 단기 대응이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00원이 깨질 때 더 파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13,000원까지 가더니 내려오는 중이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좀 불안하시죠? 네. 일단은 절반은 파세요, 그러면. 네. 절반은 지금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12,000원이 깨지면 더 많이 파시면 되고요. 그렇게 네. 나머지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D 테크놀로지 22,000원에 25%예요. 25,000원에 22,000원. 22,000원에 25%. 올 초나 뭐 작년 말쯤에 사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바닥인 것 같아갖고 이제 사시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IT 섹터니까 근데 지금 거래량도 없고 지금 IT 섹터들이 다 힘을 못 씁니다. 그래갖고 얘도 뭐 여지 없어요. 계속 이렇게 잠수 타고 그냥 흘러내리고 있는 중인데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하시고 올라갈 희망과 뭐 힘은 별로 그렇게 기대를 크게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지금 IT주들이 점점 힘을 내줘야 되는데 뭐 단타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한 2만 원에서 22,000원은 한 번 정도는 재수가 좋으면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서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저점이 깨져가지고 결국은 올 연말과 내년으로 내려가게 되면 10,000원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일단 잘 잘라 나오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간 시황을 잠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점 오리온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리온 다시 한번 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매수가는 9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0.64% 상승하면서 93,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개인만 담고 있습니다. 5,161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4,637억 원, 외국인이 488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개인만 담고 있습니다. 1,972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946억 원, 외국인이 917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사료주, 비료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고 보험주가 또 강하네요.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1.07% 하락하면서 2,69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22% 빠진 91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박트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오늘은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체감들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자, 지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막 폭락하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하락장은 아니에요. 단기 상승으로 지금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눌리는 거라서 미국 시장이 오늘 뭐 덜 빠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반등을 주는 게 다음 주 초에서 월화수타임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이만큼 떨어뜨려 놨으니까 다시 이렇게 60에서 올라타면서 양봉이 나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럼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들에서 특히 소비주 같은 경우 걔네들은 올라갈 이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 애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IT주들은 계속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걔네들은 악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으로 해서 IT주들, 성장주들, 기술주들은 계속 약세를 보일 예정이니까 그쪽에 비중을 계속 실 돈이 있다면 지금도 음식업종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빨간색 나오고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비료 사료 관련주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저쪽은 따라붙기는 이제는 어려워졌고 아까 전에 좀 차트를 좀 봤더니
따라 붙을 만한 그런 종목은 몇 개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쪽에서 음식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좀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오리온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음식업종들이 좀 만만해 보인다. 뭐 이 정도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수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급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 꼬리 달리고 있는 코스피와 그다음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그래도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은 오늘 시장 그래도 선방을 한 거죠. 왜냐면은 미국 시장 예전에 약했을 때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약할 때 2% 빠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2%, 3% 빠지고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5%씩 혹은 10%씩 빠지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 정도면 양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S 동서요. IS 동서. 네, 자, 58,700원에 60%요. 58,700원에 60%. 네.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말씀하셨는데 언제 사셨어요, 이거?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올 때에서 이제 이쯤에서 공략하기에는 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3월 달에 지금 얘는 정상적으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빠져줘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살려고 쳐다봤다면 네. 49,000원이나 47,000원 쪽으로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야 될 건데 고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기다려야죠, 뭐 떨어질 때까지. 일단 떨어질 때까지. 49,000원.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 네. 내려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예. 그 내려오면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이고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좀 더. 그럼 더 사야 됩니까? 더 사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못 사고 48,000원대에서. 48,000원대에서요. 네. 근데 더 48,000원대에서 샀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고 보장은 없어요. 48,000원대에서 반등 주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반등을 못 주고 다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아니, 저희 남편이 네. 저희 이 회사를 좀 하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회사가 굉장히 네. 일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거를 또 요즘에 또 다른 무슨 뭐 배터리인가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좀 네. 산 거거든요. 그래도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완전 네. 바닥주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건설 쪽도 하고 뭐 앞으로 뭐 배터리도 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수급을 보면요. 네. 최근에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요. 이 회사 내용이 되게 좋으면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살 텐데 엄청나게 거꾸로 팔고 있어요, 지금. 기관들이 정보를 알면 더 잘할 거고 그러면 아무리 이 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일거리들이 많아도 세력들이 주식을 다 갖다 팔아버리면 이게 돈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거 시가총액 1조 6천억인데 10조 갖다 이걸 사겠다고 덤벼들면 이건 무조건 상한가 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안 좋아도. 근데 이거를 1조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회사가 나중에서는 안 좋을 거를 미리 뭔가를 알고 있다 해갖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좋은 게 있어더라도 자기네가 돈이 급해갖고 팔겠다 해갖고 왕창 팔아버리게 되면 떨어진 게 또 주식이라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의 논리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많이 샀고 기관들이 많이 던졌기 때문에 지금 조정 과정을 조금 더 겪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8,000원으로 떨어져도 수급이 돌아서지를 않으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 48,000원 쪽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또 42,000원 때도 추가 매수하시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시면 되죠, 뭐.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모아 가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재작년 저점이 2만 원이니까
그 정도도 생각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시장 금요일장인데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폭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갈 애들은 열심히 가고 있죠. 비료, 사료, 음식업종 집중을 했다면 별 그렇게 걱정은 안 될 텐데 또 혹시나 걱정이 되게 되면 이따가 신의 한 수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